네, 이번 망명이 주 영국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전 의원 이후 최고위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 네 번째라고 하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태 전 의원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이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네. 오늘 아침에 좀 전해졌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네. 아니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식 예. 발표 나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SNS에 리일규 참사, 방금 리포트 보셨던 리일규 참사 참 잘 왔다라고 글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것 같은데 직접 예. 만나 보셨습니까? 예, 이일규 참사가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예. 저희 가족끼리도 모여서 식사도 했고 가족끼리도. 또 애들은 또 애들끼리 또 지금 교류도 하고 원래 이렇게. 아는 사이였습니까?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고 아. 거의 북한에 있을 때는 매일 탁구도 치고 네. 이렇게 가까웠는데 아쉽게도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탁구에서는 이겨보지 못했던 그런 일규 참사가 탁구를 잘 칩니까? 예, 그런 후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혹시 망명에 쿠바에서 네. 주재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일규 네. 참사가 망명에 혹시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제가 저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고 쿠바에 있을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단 한국에 온 다음에 저한테 이제 한 이야기로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에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 매일 그렇게 이제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지금 태영호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예, 있거든요. 예. 한 30만 명 구독자 정도 되는데 네. 이것도 들어와서 보고 또 제가 썼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이거 한국에 와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지금 삶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 외교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태 의원님 어떤 활약상 네. 보시면 좀 동경하는 부분도 있겠다, 네. 이런 부분도 있겠군요. 예. 어쨌든 이 일규 참사가 쿠바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인물이십니까? 그 북한 외무성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의 그 중남미 통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 외교관들이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도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비판이나 처벌 또 까딱하면 총살까지도 가는 오. 이런 파리 목숨과 같은 이런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규 참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아서 자기 집 거실에 걸어두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북한에서는 일러주는 그런 1호 중남미 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퇴전 이후 최고위 외교관 망명이라고 다들 네. 얘기가 지금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참사란 쥐기는 어떤 위치입니까? 그 북한의 외교관들은 서열을 볼 때 예. 외교관으로서의 직급과 국가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직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직급에서 공사였고 네. 일규 참사의 경우에는 참사입니다. 그런데 대사관마다 나라의 크기, 중요성에 따라서 공사 직급이 있는 데도 있고 예. 또 없이 대사 다음에 참사가 있고 그러면 일규 참사인 경우에는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저도 공사이지만은 대사가 있으니까 2인자고 예. 단 행정 직급으로 보면 일규 참사에도 북한에 있을 때 중남미국 부국장이었고 예. 저는 유럽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북한에 있을 때는 같았죠. 거의 2인자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사가요, 이 한국 망명 결심한 게 이 불평등한 평가로 인한 좌절감과 분노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 주민들이 빨리 통일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규 참사가 얘기한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합쳐서 잘 사는 거, 평화적으로. 하나는 전쟁이라도 해서 우리가 먹든 해서라도 끝내자. 죽든 살든 지금보다는 낫겠다. 네, 들으셨는데 이 통일하자, 네. 북한 주민 내에서 이런 말도 있고 결국에는 이 참사가 자기 자식들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네. 더 이상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좀 들었는데 많은 북한 사람들, 주민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흔히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확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방금 이제 표현한 것처럼 죽든 살든 지금보다 낫겠지 이겁니다. 차라리 전쟁이 날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결국은 북한 사람들의 심리는 북한이 어차피 무너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죽더라도 진구보다는 낫다. 이게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이 자녀의 교육,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때려박는 맞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 교육시켜봤자 그 자녀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20대, 30대의 자녀들이 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왜? 애를 낳아봤자 그런 애를 키워서 뭘 할 건데. 이현 시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합계 출생률을 1.3이라고 했지만 예. 이것도 다 왜곡된 숫자입니다. 북한은 이미 합계 출생률이 1선을 무너졌습니다. 북한도 어떤 우리 남한과 다른 그렇죠. 이유지만 저출생이다. 예, 완전히 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어머니 데이라는 걸 열고 제발 좀 애들 좀 낳아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이런 예. 정도까지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의 부모들은 물론 지금 자라고 있는 새 세대들도 북한의 미래가 없다. 이 생각은 결국은 지금 북한에 완전히 만연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일규 참사와 같은 저런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의 기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 앞서 리포트 본 것처럼 북한 주민은 물론 뭐 외교관들도 굉장히 이제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도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망명 러시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여기서 다 공개하기는 그들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 프랑스에서 망명한 지금 가족은 두 가족입니다. 두 가족. 예, 외교관 두 가족인데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일단 안전한 곳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요. 향후 미국으로 가겠는지 대한민국으로 오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그렇군요.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좀 저와 친한 그런 친구들의 외교관들의 자식들도 예. 지금 망명한 건데 그 신변 문제 때문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이런 탈북 과정에 성공하지 못해서 다시 붙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이하면 지난 해에 이제 세상을 한번 더 흔들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외교관 모자 탈북 사건 같은 것도 그들이 탈북의 대사관 밖을 벗어나와서 결국은 탈북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네. 러시아 경찰에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에 넘겨져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제 동료들의 가족들이 외교관 동료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시 강제 북송되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제가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참사 인터뷰 보니까 이 탈북 준비하면서 3개월간 7kg 정도 빠졌다. 마음고생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이라는 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번에 이 이일규 참사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저는 그래도 영국이라는 데는 우리 한국 대사관도 크게 있고 국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영국과 우리 한국 사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공조가 되고 협력이 됩니다. 그런데 쿠바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수교도 없고 전혀 북한과 오히려 가까운. 완전히 북한의 동맹국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탈북한다는 건 까딱하면 잡혀서 바로 북한에 끌려가 총살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도 탈북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탈북 6시간 전에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본인 자체가 보안을 유지했고 딱 본인의 심정을 제가 이해되는 게 뭔가 하면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1시간 동안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제발 우리들이 저 비행기에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제가 오버래핑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평생 유물론 이런 교육만 받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결국은 믿을 건 하나님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거 정말 탈북의 정말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 참사 통해서 북한 내부 상황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김정은이 이 반통일 2국가 정책 들고 나와서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아까 전쟁 얘기도 네. 하셨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갈망을 뭐 차단해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뭐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띄는 반발은 없지만 예. 심리적인 동요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이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표현을 지금 없애고 삼천리라는 말을 입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다라고 배웠거든요. 뭐 나만 지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걸어놓는 한반도 지도, 북한에서는 조선 지도라고 하는데 예. 그걸 절반 잘라서 북한만 걸게 한다는 건데 예. 이런 북한 내부의 이런 상황이 이제는 조성룡과 같은 북한 밖에 친북 이런 단체들에게까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조성룡 같은 데서는 지금 60, 70대의 이 고령의 조청년계 일꾼들이 일본 조청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조선학교의 조선 지도를 절반 잘라서 걸라는 이런 지시를 집행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도대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지고 진짜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대로 두 개 국가로 갈라지는 거냐. 이럴 수는 없다. 정말 내부 동요는 지금 심각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생생한 탈북 그리고 망명 얘기 많은 분이 귀 기울여 한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